5월의 마늘밭.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오늘 얘기는 마늘밭입니다. 5월을 맞는 마늘밭에서 우리가 확보해야 할 마늘잎의 숫자에 대한 얘기와 물주기 효과와 물주는 시기와 방법, 마늘종 제거 문제, 마지막으로 월동을 위해 해놓았던 비닐 멀칭의 비닐을 벗기느냐 마느냐에 대한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늘은 일반적으로 9월에서 10월 정도에 파종한 후 이듬해 5월 하순에서 6월 하순 사이에 수확하는 9달 내외 소요되는 재배기간이 상당히 긴 작물에 속합니다. 월동 재배가 가능한 조건이라면 좁은 텃밭에서도 누구나 심어보고픈 작물이기도 합니다. 해에 따라 변할 수는 있겠으나 재배 면적으로 볼 때 당당히 3위에 오른 것이 마늘인 점만 보아도 우리네 마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다. 5월의 마늘밭을 생각하려면 5월이란 달이 마늘 생育기간 중 어디쯤 왔느냐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알아야 그에 맞는 일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늘의 생育기간 나눔은 사람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달라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다음 5단계로 나누고 있지 싶습니다. 첫째, 파종기. 둘째, 월동기. 셋째, 영양생장기. 넷째, 생식생장기. 다섯째, 수확기. 오늘은 5월의 마늘밭입니다. 5월은 과연 5단계 중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일단 마늘밭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마늘이 왕성하게 자라고 있으면 잎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작물의 잎은 잘 아시다시피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산공장은 규모가 어느 정도는 커야 좋을 것은 당연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품질도 균일하고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늘밭 생산공장 규모는 마늘잎의 수가 많고 적음으로 가늠하게 됩니다. 4월 말쯤 보았을 때 마늘잎의 수가 9매에서 10매 정도면 대형 공장이고 8매 정도면 중간규모 공장이고 7매 이하는 소규모 공장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공장 규모 판단은 주관적인 제 기준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고요. 대형 공장에서 생산량이 많듯이 마늘잎의 수가 많을수록 생산량이 많을 것은 자명합니다. 공장 규모는 이제 정해진 상태입니다. 5월의 잎의 수가 더 늘어나진 않습니다. 이제 공장 안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느냐는 거죠. 이왕이면 크고 반듯하고 상품성이 높은 제품이면 좋겠죠. 5월은 생식생장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생식생장기가 어떤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마늘이 잎과 줄기 키우는 일을 줄이거나 멈추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자손을 번식시키는 일에 들어선다는 거죠.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적 단계입니다. 이것은 마늘이 외형의 자람에서 구근 키우기로 방향을 틀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러한 생식생장이 정확하게 언제 시작하느냐를 콕 집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강 짐작은 가능합니다. 생식생장은 마늘 쪽이 커지기 시작하는 때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4월입니다. 인편 비대 시작기죠. 이때는 잎이 커지는 영양생장기의 역할이 분명 더 크지만 땅속에선 이미 구근 비대는 시작되고 있으니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물주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필수 비료라고 생각하시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영양생장보다 생식생장이 더 큰 역할을 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이것은 눈으로 어느 정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 마늘종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때를 추대기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재배지역과 품종, 밭의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을 추대기로 봅니다. 4월에 시작된 정기적인 물주기는 5월 이때는 더 신경쓰고 더 많이 주어야 합니다. 마늘통이 커지는 결정적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열흘 정도마다 상태 살피시고 흠뻑 물주기 하시면 큰 마늘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마늘종을 어찌 할 것이냐는 거죠. 통계는 마늘종을 뽑아내 양분을 구근 쪽으로 보내는 것이, 그것도 가능하면 일찍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문제는 마늘 못지않게 마늘종도 훌륭한 식재료란 거죠. 둘 다 얻는 이른바 마당 쓸고 돈도 줍는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에서 한쪽을 선택한다면 대부분 마늘종을 포기하고 마늘 구근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그래도 마늘종을 얻고 싶다면 마늘종의 길이가 5cm에서 10cm 정도 사이에서 자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늘종을 뽑아내다 보면 아차 하면 지하부 마늘이나 지상부 잎줄기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뽑힌 곳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오직 통큰 마늘을 위한다면 뽑는 것보다는 마늘종이 조금 아쉽더라도 과감하게 자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늘종은 품종과 재배 환경에 따라 나오는 시기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텃밭지기들은 마늘종이 나오는 대로 2, 3회로 나누어 그때그때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늘종 제거하는 일이 끝났다면 이제 수확기에 대한 대비가 남았습니다. 물론 4월에 시작된 물주기 작업은 수확일 보름 내외 정도 전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물주기 시작 시기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주기는 4월부터 시작한다는 말은 그때부터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다른 시기는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물주기는 전 기간에 걸치게 됩니다. 늘 수시로 예찰한 후 물주기 하는 것이 증수에 큰 효과가 있으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주기는 물의 역할을 이해하면 그 중요성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땅이 건조하면 비료나 영양분을 준다 해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양분 불가급태라고 합니다. 마늘 생산기간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언제 얼만큼 주느냐죠. 4월, 5월, 6월 석 달 관수가 절대적입니다. 생육 시기별로 본다면 4월이나 6월보다 5월 물주기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주기 양은 시험 포장에서 열흘 간격으로 흠뻑 주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자연 강수도 있겠으니 지나친 물주기로 뿌리가 호흡을 방해받아 오히려 생육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멀칭된 비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은 더위를 이기는 내서성과 추위를 이기는 내한성이 아주 강한 작물은 아닙니다. 마늘의 생육저온과 구비대저온은 18도에서 20도 정도로 같습니다. 즉 상온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고온 장의 온도는 25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5도를 넘으면 잎과 줄기가 말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헌데 5월의 기온은 어떤가요? 적정 최고기온 20도를 넘는 날이 태반이고 고온 장의 온도인 25도를 넘는 날이 많이 생깁니다. 내서성이 강하지 못한 마늘에게 시원한 환경은 필수가 된 거죠. 이때 가장 치명적인 것이 월동우리에 덮어진 비닐이 되겠습니다. 멀칭된 비닐이 그렇지 않아도 높은 기온인 5월에 마늘밭 지온을 더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닐 제거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농에선 시간과 비용 때문에 쉽지 않고 또 벗긴다 해도 벗기는 과정 중에 마늘에게 손상을 줄 위험이 너무 큽니다. 때문에 비닐을 벗기는 대신에 흙을 1cm에서 2cm 정도 덮어 비닐이 햇볕에 달궈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텃밭지기들은 적은 면적이니 비닐을 찢어내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이 번거로우면 대농들과 같이 1cm에서 2cm 정도 복토를 해주거나 사이사이 짚이나 다른 것들을 넣어 지온 상승을 막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은 힘이 들겠지만 이것 하고 안 하고는 수확량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닐 벗기기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크겠지만 중부 지역은 5월 중순이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마늘밭 5월 관리 요령 중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동행해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